고드엔드란 무엇인가? 고드엔드는 준응의 베이리트에 의한 강마의식으로 태어난 존재로 어떠한 거대한 영적인 존재의 대리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216년마다 탄생하며 보이드와 슬렁, 유빅과 콘라드, 그리고 페모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신의 손을 연상시키는 곳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표현하듯 각각의 손가락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피스 일식과 해골기사 일식들을 비교해보면 고드엔드가 교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고드엔드는 대략 1000년의 주기로 새로운 인물이 탄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1000년 전에도 5번째 핸드가 등장했었고, 이와 같거나 비슷한 일이 생겨나서 해골기사 또한 같은 일을 겪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작중에서 이런 커다란 변화에 대해 마녀나 해골기사가 침묵을 지키고 설명을 따로 하지 않는 부분에서 답답할 뿐이죠. 그리고 그리피스가 페모토가 되었어도 인간이었을 적 꿈을 버리지 못하고 전생에서 자신의 꿈을 쫓는 걸 보면 고드엔드 또한 자신의 욕망과 본능의 충실함은 보통 사도들과 다르지 않았고, 슬렁이 가치를 만나기 위해 현세에 강림한 듯 두 세계가 겹쳐지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현세에서 유희를 즐기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베르세르크 고드엔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이라면 뻔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독자들은 요정선 편이 나오기 전엔 보이드는 예전 카이젤릭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래전 모든 제국을 강력한 힘으로 통일한 카이젤릭은 자신의 사치를 위해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물렸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보이드는 주군에게 충원했지만 오히려 재생의 탑에 갇혀 극한의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느낀 보이드로 인해 일식이 일어난 것이란 이야기였죠. 물론 고드엔드가 되기 위해선 소중한 사람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기에 지금의 윈덤, 재생의 탑 아래에 쌓여있는 해골들은 미들랜드의 백성이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갑주에 뜬 해골기사의 기억이 나왔을 때 그가 카이젤릭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정섬에서 해골기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볼 때 그는 절대 폭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골기사는 전설에 나오는 카이젤릭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코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고, 누구보다 건실한 왕이었지만 가츠처럼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백성들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이드는 충신이 아니라 배신자였고, 그래서 복수를 위해 1000년의 세월을 쫓은 것이죠. 그리고 1000년의 세월 동안 고드엔드들이 교체가 되었는데 카이젤릭이 복수를 했다고 믿고 싶지만 신에 필적하는 핸드들을 제거했다고 하기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두 세계가 겹쳐져 그들이 현세에 전생했다고 가정하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말이죠. 절대 독자들의 생각대로만 가지 않겠다는 켄타로 작가의 의지가 느껴지기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슬렁은 고드엔드 중 유일한 여자 핸드로 서큐버스와 같은 매력적인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욕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며 언행이나 행동 자체가 매우 선정적입니다. 또 베르세르크에서 가장 섹시한 인물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창보라는 별명답게 필리포트에서 마물들을 끊임없이 소환하게 됐으며 가치를 유혹하려는 포즈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현세에 나타난 적 없는 다른 고드엔드들과 다르게 난교를 즐기는 이교도 파티에서 실루엣 형태로 춤을 추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오직 가치만을 만나기 위해 현세에 직접 강림한 적이 있어 쇼크를 준 적이 있습니다. 여태껏 고드엔드들은 현세에 관여하지 않았고 강마 의식이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만나고 싶었다는 이유로 강림한 걸 보면 두 세계가 겹쳐진다는 걸 나타낸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전생하기 전엔 성녀였지만 어떤 음모로 인해 창부로 타락해 핸드가 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창부였을 수도 있지만 고드엔드 정도라면 재물의 양 또한 여타 일반 사도들과 급이 다르고 그 수가 엄청났다고 추측하기에 전생전 영향력 있는 인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해골기사의 기억 속에 낙인이 찍힌 채 죽어가던 여인의 모습과도 분위기가 미묘하게 닮아 보이고, 해골기사를 폐하라 부르는 걸 보면 그녀 또한 예전 카이젤릭과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골기사와 보이드가 관련이 있다면 고드엔드의 탄생 주기는 길기 때문에 그녀가 전생전 세월을 초월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이상 살아생전에 관련된 인물이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유빅인 그리피스 일식 때 그에게 과거를 보여주며 베이리틀 노인으로 변신해 선택을 강요한 걸로 보아 꿈이나 환상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베르세르크 속에 나오는 목마와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콘라드, 아이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며 작중에서는 그다지 존재감이 없습니다. 쥐떼들이 콘라드 모습으로 뭉치는 장면이 있었고, 과거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 페스트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페모토, 베르세르크 세계관에서 가장 유명한 용병단인 메이단을 이끌었고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절망을 겪고 메이단 동료들을 바쳐 고드엔드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드핸드가 되었어도 유사일식으로 인간으로 다시 전생하여 새로운 메이단을 이끌고 그가 인간 그리피스였을 적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현세와 유괴가 겹쳐지는 판타지를 열었으며 인간과 사도가 힘을 합쳐 함께 싸우는 신화를 재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언 속 세계를 구할 하얀 매로 여겨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헤무토가 극한의 욕망으로 더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물로 쓰려고 연기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찍이 나라를 얻고 싶었다면 헤무토인 그에겐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